9월 27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10시 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는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좀 빠지고 코스닥도 좀 빠지고.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조정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동안에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되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2,50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레버리지 산다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2,600 중반이 왔어요. 이제 2,700 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은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의 컬러가 약간 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신규로 편입한 게 피롭틱스, 파라다이스, 오리온, SKC, 네오셈 이런 애들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오늘도 지금 아모레가 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중국 소비 수혜주죠. 그리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고 SKC, 네오셈도 반도체예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오리온도 이제 중국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인벤티지벳, 라파스, 리가켄바이오 지금 바이오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그 중에 있었던 제가 원래 중립 섹터로 봤던 애들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얘네가 지금 현재 중국 소비주랑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가 될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얘네가 다음 주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얘네가 주도 섹터로 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워낙 바닥이었고 그동안에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 맞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르는 종목에서 수익을 실현해서 떨어지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오늘 아모레 퍼시픽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수익 실현한 거는 삼성 SDI예요. 삼성 SDI도 이틀 전인가 들어갔다가 수익 실현을 했고, 사실 어제 수익 실현 좀 많이 해놨어요. 신한지대도 다 팔았고, 리가켄바이오도 다 팔았고, 대웅 LS, 인벤티지레 싹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 어썸포트 내에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분산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 바이오가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후장에 여기에 있는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는 바이오들 중에서 뭐를 더 들어갈지 그리고 좀 재룡산업도 오늘 아침에 어제도 좀 수익 실현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비중을 줄였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갔던 이런 섹터들이 오늘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순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피롭틱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자 레터예요.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실 마이크론 실적에서 제일 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이겼죠. 이게 되게 좀 아쉬운 건데 여기 보면 이제 HBM 양산 로드맵 중에서 HM3E가 있어요. 근데 그거 양산을 지금 마이크론이 예상보다 빨리 삼성전자보다 빨리 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제일 뒤쳐져 있어요. 지금 상분기부터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만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수요초별 코멘트를 보면 데이터 센터 여전히 건조하다. 그다음에 HBM 지금 현재 공장 더 지을 건데 그 공장 더 짓는 게 향후 2년 내에 어떤 생산 증가랑은 상관이 없다. 왜 이미 우리는 다 수요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망을 2023년 40억 달러에서 2025년 250억 달러로 이렇게 되게 수요는 견고하다. 최근에 이제 엘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겨울왕국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하이닉스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어썸포트에는 이제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본 계좌에는 수익률이 거의 20%에 달하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할 거 많은데 논란이 있는 거로 왜 들어가요? 어차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은데. 근데 이제 마이크론의 이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게 지금 현재 되게 두 가지의 영역이 겹쳐 있어요. 레거시 D램 그리고 HBM. HBM은 굉장히 좋은데 레거시 D램은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레거시 D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됐고 실적 전망조차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HBSP, 이오테크닉스 이런 애들 다 지금 하향 조정됐잖아. 이게 수요 둔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필옵틱스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배터리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전고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아직까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시장이 판매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판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글래스 기판 이런 쪽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이닉스에도 12단 적층을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쌓아나가려고 하면 그 유리 기판 적층들을 뚫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에서 가야 될 게 유리 기판이에요. 지금 현재 실리콘 기판 이걸로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유리 기판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상용화 될 건 2026년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글래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단점을 극복하는 게 유리 기판이고 이제 유리 기판이면 TGV 홀 있잖아요. Through Glass Via. 그러니까 유리 기판을 관통하는 구멍을 중에 정기적 연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필옵틱스라는 거죠. 필옵틱스 장점 높은 양상성과 품질 완성도. 제가 이제 뭐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건 아닌데 필옵틱스에 관련돼서는 좋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지금 보면 필옵틱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필옵틱스를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베올린저 밴드 지금 상단에 있잖아요.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언제 들어갈 거냐면 이때 들어갈 거예요. 19,500원 정도. 요때 들어가면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요 정도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컬러가 변하고 있기는 한데 다음 주 되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지금 제가 여기 떨어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에서 줍줍할 비중을 확대할 종목을 오후장에 찾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늦었거든요. 지금 오늘 장의 특징을 좀 보면 약간 변동성이 되게 심한데 오늘 지수 자체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 지금 1% 이상 빠지죠. 근데 상해 종합이 5.7%, 심첨 종합은 무려 8.2%가 오르고 있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니케이가 지금 4.7%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어썸포트를 보면 JKL 있잖아요. 얘가 지금 의료 AI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 포인트는 거의 루닛이나 뷰노랑 비슷해요. 근데 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슈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가고 있고 사실 JKL도 담았다가 지금 매도를 했고요. 블루엠텍도 지금 오전에 지금 거의 10% 넘게 뛰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아서 5%대고 에코프로모티도 거의 10% 이상 올랐었어요. 네오셈,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지금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지금 펩트론이 빠지고 있죠. 제가 오늘 오전에 오늘 지금 9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지금 9월의 총 수익금은 지금 10만 1,000 얼마 정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9월 장이 안 좋았었는데 9월 장 원래 마이너스로 시작했었거든요. SK 하이닉스 손절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다 플러스권으로 회복했고 사실 여기 0.5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현재 레버리지 투자를 하느라고 예수금을 1,0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0.5%인 거지 제가 매수하고 있는 투자금으로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지금 수익 실현한 거를 보면 파라다이스, 네오셈, JLK 지금 JLK 제가 10%대 지금 6.8% 수익 났죠. D&D 파마텍은 비중을 살짝 줄였고 블루엠텍도 지금 8.1% 수익을 냈고 에코프로미트를 이제 고점에 팔았죠. 이제 10.6%.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일부 이제 했고 지금 현재의 지금 투자 현황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금요일 장에 중국이 가길래 제가 뭐를 담았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차이나 레버리지. 지금 얘 수익률이 지금 8.8%예요. 대박입니다. 진짜 오늘 지금 차이나 레버리지가 거의 10%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차이나 레버리지는 수익을 실현할 거예요. 왜냐 내일 쉬거든요. 내일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요일날 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는 단기로 보고 들어갔던 거고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단 수익을 실현할 거예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팔 거고요. 일단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 일주일 이상 들고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수익이 나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CXR의 대장이죠. 네,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사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 네오셈 차트를 보면 거의 고점이에요. 네, 지금 고점 깨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죠. 이럴 때는 그냥 나옵니다. 네, 일단 네오셈도 하루 만에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오늘도 나머지도 매도를 할 거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도 지금 매도를 할 거예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거든요. 예, 여기 외국인이 팔고 지금 기관이 사잖아요. 일단 파라다이스도 길게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장에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밑꼬리가 달려있죠. 지금 여기 보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저는 파라다이스를 딱 봤을 때 그냥 중국 수혜주로 네, 보유를 한 거기 때문에 한 주 정도, 그리고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중국 수혜주죠.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어서 오리온도 지금 현재 그냥 정리를 할 거고, 오늘 새로 들어간 그 종목이 효성중공업이에요. 효성중공업은 네,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또 오늘 들어간 종목이 LG생활건강. 네, LG생활건강은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개념이에요. 원래 아모레 퍼시픽을 주 종목으로 하고 있었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화장품 쪽에서는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되게 좀 반가운 게 뭐냐면 제가 알테오젠을 신규로 또 편입을 했거든요. 오늘 오후장에 지금 살짝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일키리가 지금 제일 많이 가고 있고, 퓨처캠, 오스코트, 블루엠텍, 한올바, 바이오, 지금 바이넥스가 대장이잖아요. 바이넥스가 다시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바이넥스를.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오의 추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리가캠 바이오도 좀 상승 전환했잖아요. 바이오주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주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이제 이재명 그 당대표가 금투세에 대해서 유예 입장을 밝혔어요.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금투세가 한 달간 유예되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다시 바이오가 가고 있다. 역시 하반기 금리 수혜주는 바이오다. 제가 지난주에 바이오가 조정을 받을 때도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오늘 이 조정장에서도 지수가 1% 이상 빠지는데도 바이오 대장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결국은 이 바이오가 빠졌던 이유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금투세 논란 때문에 수급적인 이유로 빠졌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은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하고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요.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면 지수가 0.4? 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잖아요. 원래는 다 이제 양대 지수가 1% 이상, 1.5%씩 빠져서 이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레터에서도 썼던 게 뭐냐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 좀 걱정할 거 아니고, 뭐, 미국에서 파업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전 시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 뷰는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오늘 중국이 국경절 연휴인데 여기 보세요. 지금 신천 종합이 10%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미친 주가죠. 30년대에 처음 보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면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죠. 아침만 하더라도 하락 종목이 되게 많고 하락폭도 컸었는데 지금 거의 장 시작 2시간 만에 네, 많이 회복이 됐고, 오늘은 제일 수익이 좋은 게 지금 LIG 넥스원이에요. 중동 전쟁 때문에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제 방산도 저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빠지든 뭐가 오르진 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는 수익이 나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가장 큰 수익을 낸 거는 이제 LIG 넥스원, 그리고 에코프림 워티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냈다가 또다시 들어가서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NF가 되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제일 유심하게 보고 있는 게 과연 중국 수혜주, 국내에선 중국 수혜주가 뭐가 될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이제 그 잭스미스 브랜드거든요.
네, 월요일 날에 이렇게 급등했었다가 오늘은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근데 FNF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의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뭐 낙폭을 올리는 거 없이 꾸준히 차트가 지금 현재 정배열로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요 회색 선 있죠. 여기가 이제 결국에는 1년 평균인데 그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F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FNF가 봤을 때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LG생활건강도 오늘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지난 월요일날 들어갔었는데 근데 외국인이 조금 많이 팔고 있어요. LG생건도 이제 뭐 아직 목표가까지 가려고 하면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밑골이 달려가지고 쭉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전고점을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면에 아모레 퍼시픽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는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LG생활건강을 조금 중국 수혜주로 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효성중공업도 월요일날 들어갔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D&D 파마텍도 좀 하락하길래 좀 매도를 해서 숫자는 많이 줄여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서의 특징은 LIG 넥스원, LIG 넥스원 수익 실현 좀 일부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모티 이것도 수익 실현 좀 하고 지금 제 생각엔 더 좋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오후장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거의 많이 축소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은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 처음에 시작하고 막 어떻게 걱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수익률을 보고 나서는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10월 장 웬만하면 좋게 보고 있어요. 11월 대선 전까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저는 중국도 우리를 도와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전장 10월 2일 오전장 지금 보면은 지금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게 이제 차이나 쪽 ETF죠. 차이나 ETF 분량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좀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오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일단 좀 들어갔고요. LIG 넥스원 수익률 높고 LG생활건강도 지금 현재 월요일에 들어간 거 플러스 전환됐고 이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들어갔는데 플러스 꺼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코스닥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코스닥 레버리지가 지금 비중이 제일 높아요. 72만 원. 제 포트에서 얘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돼가지고 조금 더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이 확실하게 나죠. 근데 레버리지를 사실 제가 투자하는 게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것도 굉장히 제가 1000만 원 예수금에서 500만 원이면 50%까지 주식 비중을 늘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이고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레버리지의 비중을 실은 거거든요. 이렇게 실었던 이유는 시장의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롱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장 요 정도 되고 오후장에 조금 더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 마감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1.75,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0.2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니케이는 2.8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홍콩 항생이 오늘 6.2 올랐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은 조금 더 빠지고 있고 지금 어썸 포트 수익률을 보면 오늘 결국에는 LIG 넥스원이 제일 선전을 했고요. 그리고 JLK가 있는데 얘는 사실은 세론이에요. 제가 월요일날 수익 내고 나왔던 애인데 이제 미국 FDA 승인 소식이 나고 난 이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빠진 거는 이제 환율 상승.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워낙 강세가 되면 좀 불리한 거죠. 원래 제가 월요일날 LG생건을 담았었잖아요. LG생건도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지지는 받았는데 단기적으로 좀 고점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LG생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결국엔 그래서 지금 오늘 담은 게 뭐냐면 코스맥스를 담았어요. LG생건을 일단은 보합권에서 매도를 하고 코스맥스로 갈아탔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맥스는 어차피 원료를 파는 애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다시 갈 때 코스맥스 같은 거 오늘 0.21%로 많이 안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보면 중국 수혜주로 얘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현재 이제 보합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코스맥스는 중국 수혜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근데 결국은 카테고리는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코스맥스. 이 중에서 이제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코스맥스로 갈아탄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갈아탄 게 이제 효성중공업을 이제 보합권에서 매도를 하고 HD현대일렉트릭을 오히려 갈아탔어요. 전선주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 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오늘 효성중공업이 괜찮았죠. 현대일렉이 지금 2.43%나 빠졌는데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샀죠. 맥쿼리, 골드만. 차트를 봐도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건 뭐 크게 보는 건 아니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뭐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에 사서 여기에서 이제 팔려고 효성중공업을 팔고 다시 HD현대일렉으로 갔어요. 오늘 수익률이 지금 시장이 1.1% 이상,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빠졌는데도 오늘 어차피 10월에 첫 거래일이어가지고 1.3%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오늘 제일 수익이 많이 난 건 LIG 넥스원이거든요. 보유를 이제 지난주에 조금씩 분할로 사서 모았었죠. 그걸 오늘 이제 일부를 팔고 일부를 지금 남겨놨는데, 지금 LIG 넥스원이 수익률이 제일 좋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월요일날 들어갔는데 이것도 매도를 했고, 와, 오늘 차이나 레버리지가 또 10%가 올랐습니다. 차이나 항생도 제가 7%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가 지금 중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를 아는데 많이 담을 수는 없죠. 지금 제가 차이나 레버리지만으로도 10% 수익 낸 게 벌써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레버리지니까 2배로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수가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어가지고 큰 수익이지만 아니지만 일단 조금 넣었다가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모티도 오전장에 이제 상승을 할 때 수익을 챙겼고 또 다시 들어갔죠. 투자로서 보면 지금 현재 차이나 레버리지는 거의 많이 팔아서 비중이 많이 없고, 이제 LIG 넥스원, 코스맥스, 에코프로머티, HG 현대일렉, 스페셜티 케미칼도 오늘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그다음에 오리온도 오늘 조금 들어갔습니다.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나머지 이 마이너스 이렇게 좀 있는 것들은 사실 여기 보면은 뭐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도 좀 마이너스 건에 있긴 있는데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높지가 않고, 근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이 있기는 한데 얘는 뭐 제가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자 레터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이 지금 뭐 악재들이 많아요. 뭐 이스라엘 공격도 있고 파업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변수는 되지만 구조적인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지나가는 일들이고 저는 아직도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본다, 우세하게 보고 있어요. 11월 전까지 딱 한 달 정도? 제가 지난 특강 때 얘기했던 거는 앞으로 한 2, 3주 네, 정도 좋을 것 같다. 오늘도 뭐 지금 부통령 토론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토론회에서도 보니까 확실히 노련하게 해리스 쪽 부통령이 나이가 있으신데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선 전까지 굉장히 좋게 본다. 근데 지금 하나 변수가 생긴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에 거의 포모예요,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주까지인 것 같고 다음 주 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스피가 그래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오늘도 1% 이상 빠질 때도 저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역시나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 위주로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LG생거를 봤었는데 뭐 얘도 갈긴 갈 거예요. 근데 차라리 코스메스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얘는 중국 비중 높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중국 비중 당연히 높죠. 중국이 좋아지면 얘네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뭐 거의 3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한 게 FNF예요. FNF랑 이제 룰루레몬. FNF도 대표적인 중국 피해주잖아요.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FNF는 중국 내 매장이 되게 많아요. 네, 지금 FNF 중국 매출이 여기 보면 FNF 중국 매출이 지금 이제 4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중국 매출.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품 업체보다도 이 FNF 중국 매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큰 피해를 봤었던 거고.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 기대가 있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중국 때문에 피해가 컸었는데 얘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서 해외 주식으로는 이제 룰루레몬을 담았습니다. 자, 오늘 뭐 10월의 첫 거래였고요. 저는 조금 출발이 삐그덕거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지나가는 잔잔한 어떤 뭐 그런 작은 뭐 해프닝 정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10월도 네,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